2026년부터 공공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매년 개정되어 오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가 올해도 조정되는데, 특히 이번 개정은 표준시장 단가의 평균 인상과 함께 안전관리, 스마트 건설 비용을 새롭게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정작 공사비는 제자리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사 원가와 계약 금액의 괴리가 커지면서 적자 준공 사례가 늘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부족 문제와 공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발표되는 표준품셈 그리고 표준시장 단가의 개정 작업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여기서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6년 개정에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품셈은 공사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작업량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작업들에 대해 이만큼의 일을 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를 표준화해 놓은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발주처는 이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각 공종별 소요되는 자재량과 노무량, 장비 사용 시간 등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의 예정 가격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함께 일을 할 때에는 표준품셈을 근거로 예산을 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타설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간이 표준품셈에 정해져 있고 여기에 노인 단가, 장비 단가, 재료비 등을 적용해 인위대가 형태로 단가를 만들어서 설계 물량과 결합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입니다. 민간공사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실무에서는 시공사와 하도급사 간 단가 협상 시에 참고가 되는 기준으로는 활용될 수 있겠죠. 특히 민간 발주자가 공사비를 검토할 때 정부 기준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거나 시공사가 자체 견적 산정에 참고하는 등의 비공식적인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간에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시장 가격 형성과 공사비 협상에 실질적인 간섭 효과를 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품셈은 1단위의 작업당 투입되는 표준적인 재료, 노무, 장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셈 항목마다 작업 명칭과 규격, 필요한 기술자 종류와 인원, 작업 시간 등이 정해져 있어서 현장 여건이 특별하지 않는 한 이 정도 투입으로 이 작업을 해낸다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직접 공사비에 간접비나 이윤 등을 더하면 최종 공사비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존재하며 표준품셈, 표준시장 단가는 국토교통부가 공고하고 관련 기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비되죠.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라면 예산 산정과 내역서 작성의 기준으로서 이 표준품셈을 반드시 참고하게 됩니다. 다만 표준품셈은 말 그대로 표준이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신기술 공법이나 새로운 자재를 적용할 때는 기존 품셈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신규 단가를 산정하여 설계 내역에 반영하거나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품셈 항목이 추가되고 보완되었습니다. 한편 표준 시장 단가는 표준 품셈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는 공종별 단가 기준이죠.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시공 사례 등 시장 가격 정보를 조사해서 공종별 단가를 정리해서 공고합니다. 쉽게 말해 요즘 시세로 이 공종은 얼마쯤이냐를 표준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는 추정 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도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표준시장 단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확대하기도 해서요. 실제 운용은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시장 단가 총칙에는 별도로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공사 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준 품셈과 표준 시장 단가, 실무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본 구조는 항상 수량은 설계 물량이죠. 수량 곱하기 단가라는 것입니다. 즉 수량은 도면, 시방서 등 설계 도서로부터 산출되는 값이죠. 여기서 표준 품셈은 그 수량 그 자체라기보다는 일 단위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노무, 장비, 재료의 소요량을 제시해서 단가를 만들 때 참고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표준 시장 단가는 실제 계약이나 시공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자료라서 해당 공종이 표준 시장 단가 적용 대상이라면 그 공종 금액은 원칙적으로 설계 물량 곱하기 표준 시장 단가로 계산되죠. 다만 모든 공종이 표준 시장 단가로 100% 커버되는 것은 아니라서 단가집에 없는 공종이나 규격이 있다면 현장 여건에 따른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표준 품셈을 활용해서 단가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때는 서로 모순되지 않게 예전 가격을 정하도록 총칙에서도 유의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표준시장 단가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처럼 어떤 공종별 목록이 정해져 있고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 세부 규격, 신공법은 단가집만으로는 단가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 표준 품셈은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정을 기준으로 단위 수량 시공에 필요한 재료, 노무, 장비 사용 시간 등을 수치로 제시하는 단가 그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적산의 기초 자료 성격이라서 단가집에 없는 공종이나 규격이 생겼을 때 일위 대가의 형태로서 단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큰 공사는 시장 가격 기준, 작은 공사는 품셈 계산 기준처럼 두 제도가 완전히 대체 관계인 것처럼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예전 가격 작성에서 표준 시장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 공종은 표준 품셈과 같은 원가 계산 방식으로 단가를 산정 보완하는 식으로 한 공사 내에서도 혼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 품셈 및 표준시장 단가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시장 단가는 작년보다 평균 2.98%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설계 시공에 자주 쓰이는 주요 관리 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요 관리 공종이라는 것은 매년 빠짐없이 시장 가격 조사를 통해 갱신하는 항목인데요. 국토부는 앞으로 이 목록을 700개 이상으로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심지 철거공사의 압수대 공법 등 새로운 작업 방법에 대한 단가도 신설하고요. 비계 동바리 공종의 안전성 점검 비용 등을 생산성 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표준 품셈은 전체 1459개 항목 중에 349개 항목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장비 인력 사용의 변화, 강화된 안전기준 등 건설 현장의 여건 변화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공사 안전 강화, 비계와 동바리 설치 해제 작업의 품셈 기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비계 주변에 설치하는 추락 방지용 안전망 작업을 이제 별도 품이 아닌 비계 설치 작업의 일부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보행자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호 선반 설치 해제 기준이 신설되었고요. 시스템 비계 동바리 작업 시에 크레인 등 양중 장비 사용을 고려해서 품셈에 반영했습니다. 자주 쓰이는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간과되거나 별도 계상되던 가설재
설치 관련 안전조치 비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정 개선,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 기준을 조정하고 거푸집의 반복 사용에 따른 비용,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반영 기준을 더 현실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철근의 대체재로 검토되고 있는 유리섬유 보강근에 대한 현장 조립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스마트 건설 및 신공법 비용 반영, 스마트 건설 기술과 새로운 시공법들도 품셈 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토공 작업 시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 롤러의 원가 산정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위성 레이저 기반으로 굴착 작업을 정밀하게 수행하는 굴삭기의 작업 조건과 재원도 품셈에 제시되었습니다.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한 CIP 공법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원가 기준도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폭염 환경 할증 신설,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작업마다 20분 휴식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로 인한 작업 생산성 저하를 보정하기 위한 할증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표준 품셈상 정해진 투입 공수에 일정 할증률을 적용해서 추가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셈 개정은 공공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정 가격은 발주자가 입찰 계약을 위해서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적정 공사비의 출발점이죠. 기준 단가와 작업 기준이 현실화되면 적정 공사비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나 환경 대응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표준 단가 그 자체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공사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그대로 전해질지는 별개의 문제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사이에는 시차나 괴리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시장 단가가 평균 2.98% 올랐으니 2026년 발주 공사 예정 가격이 모두 약 3% 정도 오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평균 2.98%는 표준 시장 단가 항목의 평균 변동률이고요. 즉 단가표의 평균 변화와 개별 공사의 설계 금액 변화는 동일하지 않으며 공정 구성과 보정 조건에 따라 체감되는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그대로 낙찰 금액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입찰 경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공사는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경쟁에 따라서 낙찰률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가 투찰 관행이 남아 있거나 하면 기준선만 올라가고 체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낙찰 하한율을 상향하는 등과 같이 적정 공사비 확보하는 장치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단가 조정과 낙찰 제도가 함께 작동한다면 계약 금액의 체감 개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원청 하도급 구조의 관행 문제도 있죠. 단가와 품셈 기준이 현실화되면 원도급이 작성하는 내역서에 기준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도급 대금까지 이어지는 게 문제죠.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과의 계약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기준 상향분이 현장까지 충분히 전달되려면 공사비 기준을 올리는 것과 함께 지급과 정산 과정의 투명화 그리고 시장의 관행 개선이 병행되어야지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번 개정으로 품셈과 단가에 반영된 내용들은 대부분 그동안 현장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비용 산정에는 명문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죠. 폭염 시에 작업 중단이 되고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고 신기술을 활용을 위한 준비 비용 이런 것들이 그간 현장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계약서상의 비용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들이죠. 이제 이런 요소들이 표준 기준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설계 내역 단계에서부터 안전과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설계 내역 단계에서부터 누락되지 않게 하자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고요. 철근 커플러의 전문가 아롯이었습니다.